한국인들 사이에는 요즘 미국 LA 산불에서 한인들이 보여준 아름다운 선행, 즉 이웃을 내 가족처럼 사랑하는 자세로 구호물품을 지원하고 기금을 마련해 돕는 모습을 보며 한국인들 시민의식을 보고 배워야 한다라며 각성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과 이들의 자금줄로 살아가는 CCTV 같은 공영매체 때문에 얼마나 목소리가 커갈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중국에는 정말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지난 1, 2년 사이에 전 세계에서 중국을 거부하고 극도로 싫어하며 추방하는 분위기까지 형성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까지 당선되며 중국산 앱인 틱톡까지 퇴출 직전에 놓이자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인 것이죠. 반면 한국은 정반대로 서양 국가를 제 나라처럼 드나들고 문화, 방위산업, 경제 곳곳에서 약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교만한 소국이라고 치부하고 무시했던 한국인들이 다르게 보이는 건가 싶은데요. 그래도 중국인들은 중국인들이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중국인들 스스로 인간이 좀 되라 라는 자정작용을 하는데 중국인들이 최근 미국 나성에서 한국인들이 모아서 전달한 구호물품을 띵우와하며 훔쳐가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사건이 대서특필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인들이 미국에서 멋진 시민의식을 지닌 귀감이 되는 민족으로 칭송받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을 극도로 싫어하고 거부하는 문화가 생겨나며 중국 내부에서도 한국을 본받고 중국인의 나쁜 습성을 발본색원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소식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저희 과화면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나성은 미국에서 가장 많은 한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당장 박찬호 선수의 집도 불탔을 정도로 산불이 크게 났는데요. 30만 명도 넘는 한인들은 교민회를 중심으로 산불 이재민을 돕기 위해 한국인만의 아름다운 문화인 선결제와 한식 도시락, 라면 등 각종 구호물품을 모아 전달하고 봉사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캐의 한 연기를 막을 마스크와 이재민에게 필요한 담요 등등을 산타클로스처럼 가정집 대문 앞에 놓아두고 떠나는 방법으로 부담 갖지 않도록 만들고 있는 점도 눈여겨볼 만했죠. 오죽하면 LA뿐 아니라 다른 지역 거주 한인들까지 돕겠다고 찾아올 정도였는데요. 국난이 일어나면 팔 걷고 달려드는 한민족답게 개인 자원봉사자도 한둘이 아니라고 하죠. 현장에서 마주친 한 30대 한인 직장인은 아예 사흘 휴가를 내고 대피소와 구호물품 창고에서 일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현지 언론에 소개되며 전국적인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원조 친한파 배우로 알려진 데다가 아들 매덕스를 한국의 연세대학교로 진학시켰을 정도로 한국을 좋아하는 안젤리나 졸리가 전국 방송에 나와 제발 한국인을 반만이라도 따라가려고 노력이라도 해봐라 라고 일갈할 정도였죠. 물론 브래드 피트와의 이혼이 마무리되는 단계였을 만큼 스스로도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워낙 산불이 큰일이기도 했고 산불을 계기로 한탕 벌어보려는 사람들이 생필품 가격, 호텔 숙박비, 주택 임대료를 급등하게 만들고 심지어 절도의 약탈까지 일어나는 상황이 오자 가만히 있기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놀랍게도 현지에서는 최근 약탈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또 화면에서 접하는 그 인종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옆나라 중국인들도 가득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팰리세이드 지역에서 한인들은 한식 재료를 활용해 간단한 한식 도시락을 만들어 이재민 및 봉사하는 이들과 나눠 먹곤 해왔다고 하는데요. 워낙에 든든한 밥심을 채우기도 좋고 영양 성분도 골고루 맞춰진 데다 최근 서양인들 사이에서 한식의 일상화로 한식 도시락에 거부감이 없었기 때문에 늘 동의할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갑자기 이 도시락과 생필품이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CCTV를 돌려보던 중 놀라운 광경이 포착됐죠. 바로 중국인 무리가 심지어 아이들까지 대동한 이들이 철면피를 갈고 주변을 둘러보더니 쓱 챙겨서 달아나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죠. 물론 이런 영상 자료는 현재 공개됐을 때 특정 인종에 대한 집단 인치가 가해질 수 있어 계속 삭제되고 있지만 다행히 내용 자체는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참 이 웃기는 짜장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싶습니다. 물론 어떤 곳을 가더라도 이런 비극을 기회로 삼아 이득을 취하는 악마들은 늘 있었습니다. 부끄럽게도 30여 년 전 한국에서도 백화점 현장에서 포착된 악마가 있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중국인들은 2025년을 살아가는 현 시대에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참 이게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문명인이라고 받아주기 어려운 수준이죠. 그런데 이런 인면수심의 사건 사고는 비단 나성 화재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은 예로부터 남의 것을 훔치고 약탈해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탁에 음식이 놓이자마자 짐승들처럼 달려들어 음식을 뺏어가고 언제라도 자신이 필요한 것은 아무렇지 않게 남의 것을 가져가고 하는 아주 고약한 모습이 카메라에 수십 수백 개가 담겨있죠.
이런 모습 때문에 지난 크리스마스에는 중국 내 한 백화점에서 디스플레이로 꾸며둔 선물 상자를 하나둘 훔쳐가겠다며 모든 장식을 부수기도 하고 공짜로 하나씩 나눠주는 풍선을 남보다 더 빨리 많이 가져가겠다는 일념으로 난투극을 벌이다 대형 폭발 사고로 이어지기도 했죠. 이뿐인가요? 중국인들이 케이블카에서 위험천만한 몸싸움을 벌이고 스튜어디스를 기내에서 끌어안치는 등 곳곳에서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일은 너무나 일상적입니다. 실제로 사건의 전말이 담긴 영상에는 한 남성이 다른 사람에게 주먹을 휘두르다 이를 말리는 안내 요원까지 폭행하는 장면이 담기기도 했는데 당시 케이블카가 크게 흔들렸고 다른 관광객들은 놀라 비명을 지르기도 했죠. 여기에 더해 여객기 안에서 승객 2명이 몸싸움을 벌인 대형 사건도 있었습니다. 좌석 등받이를 젖히는 문제로 시비가 붙은 이들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욕설을 퍼부으며 주먹을 휘둘렀고 승무원과 안전요원이 제지한 뒤에야 진정됐던 겁니다. 물론 이들은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왜 아까 우리 고객에게 그렇게까지 예의 없이 말해야 했냐며 시비를 걸었고 결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승무원을 기내 복도에 꿇어앉혀 사과를 드려야만 했다고 하죠. 이들이 싸울 당시 여객기가 흔들리기까지 했다니 정말 큰 사건이었겠죠? 어떻게 보면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해당 비행편은 중국 항공사라 국제 문제로까지 번지진 않았지만 사실은 급히 회항한 뒤 착륙하자마자 바로 체포돼 심판받아야 하는 중대 범죄이기도 합니다. 물론 공안은 이런 일을 너무나 일상적이라 잡아가지도 않는다고 하니 그 수준 알만하죠. 하지만 또 이런 중국의 수준 낮은 시민의식을 욕하는 데에는 길길이 날뛰는 것도 특이합니다. 꼴에 또 자존심은 있는 모습인데요. 당장 중국과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인 우리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이 중국인들을 계몽하고 민폐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곳곳에서 전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조선족들이 우리 이런 모습에 인권침해다, 인종차별이다 하며 불편함을 제기하는 천국도 벌어졌는데요.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시민 민원을 답변하는 과정에서 중국인이 편하는 표현을 쓴 사실이 알려지며 조선족과 몇몇 인권운동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던 겁니다. 바로 며칠 전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에는 민원이 하나 올라옵니다. 최근 지하철 내 과다한 중국어 안내방송이 시끄러워 불편하다라는 요청이었는데요.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이 민원에 답변하면서 중국인이 2명 이상 모이면 빌런들이 종종 발생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사실 어느 하나 틀린 말은 없지만 문제는 공적인 게시판에 이런 글을 썼다는 것 정도일까요? 내용은 하나하나 주옥 같은 답변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중국어 전문 성우를 섭외해서 중국인이 듣기 편한 정상적인 원어민 안내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중국인은 2명 이상 모이면 시끄럽고 소란을 피우는 빌런들이 종종 발생되고 있다. 오히려 중국어 음성 송출로 무질서한 계도 안내방송을 실시해 열차 내에서는 질서를 지켜달라는 에티켓 방송을 송출해야만 한다라는 글은 정말 현장에서 문제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는 애환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내용이었는데요. 대국 출신 중국인들은 안 잊고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 인터넷 커뮤니티는 난리가 났죠. 또 대국과 소국 운운하며 한국을 까내리기 바빴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현실입니다. 이미 일본을 포함해 스웨덴, 미국 등 곳곳에서는 관광지 경곡판에 중국어로만 매너를 지켜라, 시끄럽게 떠들지 말라 하는 등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사회적인 표준이 되어 있는 수준이거든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칭 대국 출신 중국인들은 한나라의 재난 상황에서 벼룩의 간을 빼먹기 위해 구호품을 가져가다 걸려도 쪽팔림을 모르는 삶을 살고 있는 와중에 한국인은 사제와 시간을 털어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온 나라의 존경을 받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 수준 차이가 어디서 나는 것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손흥민은 물론이고 한국의 멋진 인물, 좋은 것만 나왔다 하면 중국에서 기원했다는 만물 중국 기원설을 펼치는 수준의 이들이 앞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게 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걸까요? 그저 우리는 우리의 품격 있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데 집중해야겠다는 생각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